오늘의 제목은 그 알래스카. 그 알래스카가 왜 미국 땅이 되었는가요? 왜 미국 땅인가? Why it's America's USA's 어제 해주려다가 브랜드. 많이 이야기지. 그렇지. 자, 때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18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 오, 김옥균 시대인가? 아니지, 그때는 1900년대. 아니 뭐 그때는 뭐 아직 1815년이면 이제 김옥균 씨가 아직 태어나기 전일 거야. 1815년에 유럽 대륙을 유럽 대륙의 패권을 접건들던 나폴레옹 황제가 몰락을 하고. 그때 어디 나라 사람이었어?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황제였지. 그때 프랑스랑 미국이랑 동맹이었어? 아주 좋은 지적이야. 이제 당시에 미국은 프랑스와 친했지. 물론 이제 중립을 표방하긴 했지만 굳이 나누자면 중립. 그게 뭐지? 그러니까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가 유럽을 거의 제패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이 연합해서 프랑스와 싸웠어. 이게 프랑스 혼자 싸웠고 거의 그 외에 유럽의 강대국들과 함께 싸운 거지. 유럽의 강대국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싸운 거지, 프랑스와. 아시아의 강대국은? 아시아의 강대국이 해당 나폴레옹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있어. 뭐 러시아는 이제 유럽이지. 둘 다 아니야? 둘 다지. 둘 다인데 이제 문화적, 지리적 뿌리가 그리고 인종적 뿌리도 이제 유럽이니까 유럽 국가라고 봐야지 사실상. 하지만 아시아 국가라고 분리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유럽의 강국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프랑스를 공격해서 나폴레옹 황제를 무찔러내고. 이집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집트? 응. 이집트는 아프리카지. 응. 물러내고 나폴레옹 황제가 몰락하니까 이제 승전국들 중에서 누가 세계의 패권을 쥐느냐? 영국? 그치, 영국과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그 영국이 그 나폴레옹 이야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프랑스를 무찌른 것은 러시아지만 프랑스를 끝까지 견제하고 프랑스가 유럽을 제패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영국이야. 즉 영국이 계속 견제를 했고 그에 대해서 최종적인 나폴레옹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것은 러시아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두 강대국 영국과 러시아는 이후 전 세계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그레이트 게임을 약 100년간 진행하게 돼. 그레이트 게임? 땅 따먹기? 그렇지. 영국과 러시아가 약 95년간 실시했던 전 세계에서 싸웠던 이 전쟁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러. 오늘은 친구였으니 내일은 적하자. 오늘은 친구였으나 이 대빵은 한 명뿐이니까 이제는 적을 해야겠다라고 되는 거지. 미안하다. 미안할 건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영국이 러시아를 패배시킨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가 그레이트 게임. 그레이트 게임 중에서 가장 그 가운데 있고 가장 중요한 게임이 바로 그레이트 게임. 그 그레이트 게임. 그레이트 게임은 그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이 달콤하고 하얀 크림 전쟁? 크림 전쟁이야. 1853년부터 1856년까지 있었던 러시아 대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의 싸움인데, 여기서 러시아가 정말 6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내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 물론 영국, 프랑스, 오스만도 큰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실은 그 전쟁 자체만으로는 누가 이기느냐를 이렇게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은 러시아가 끝까지 버티면 뭐 버틸 수는 있을 정도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서 더 버티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 왜? 러시아는 원래 하나의 국가가 너무 강해지면 그 국가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 그래서 안 그래도 러시아 혼자 싸우고 이쪽은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데, 이 영국, 프랑스 이쪽 진영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까지 붙어버리면 정말 나라가 망하게 생겼던 거야.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이 제정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결국에 항복을 하게 돼,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에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영국에게 원한을 갖게 되겠어. 너무너무 싫겠지, 영국이 러시아가 보기에. 이렇게 원한을 갖게 된 후로 시간은 흘러서 시간은 점점 1856년에 흐르고 크림 전쟁이 끝나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861년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남북 전쟁에서 결국에는 이 남북 전쟁에서 남쪽을 누가 지원해? 우리? 영국이 지원해. 북쪽은 그때 러시아가 지원했어. 뭐 적극적인 지원이라기보다 아무튼 지원을 했어. 그러면은 당시에 북쪽에 있는 미국은 러시아에게 고맙다 생각했겠지. 그리고 영국을 보면서 저런 나쁜 새끼들 감히 남부연합을 지원해? 하고 영국에게 매우 안갚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지. 근데 그 전쟁이 4년 후에 1865년에 끝나고, 남이 이겨? 응? 남이 북이 이겨. 거기선 북이 이겨. 왜냐면 그때 북쪽의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는데. 에? 링컨 진짜? 알지? 북은 북한 아니야? 거기는 이제 대한민국이 코리아의 이야기고, 여기는 미국 얘기잖아, 미국. 그러네. 아메리카, USA. 이제 이제 북쪽이 이겨서 거기서는 미국을 다시 통일하게 되고,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동지적 의식을 갖게 되는 거지. 영국이랑은 이제 어느 정도 원한의 관계가 있는 거지, 당시에. 왜냐고? 미국이 남쪽을 지원했으니까, 당시에. 영국이 미국의 남부 연방을 지원했으니까. 당시 맞아. 그러면 당시에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지배하고 있었어. 원래 미국 땅이었는데? 아니야. 그쪽은 캐나다? 아니야. 그쪽은 알류트족, 에스키모족
뭐 이런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야. 알래스카는. 알래스카란 지명 이름이 알류트족의 땅. 알래스카 이렇게 된 거야. 아빠 근데 뭔가 미국 느낌 나. 그러긴 하지. 그래서 당시에 좀 과거로 돌아가자면 당시 크림 전쟁 때 1853년부터 6년 사이에 영국이 당시 러시아의 영토 아주 곳곳을 공격을 했는데 여기저기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캄차카 반도도 공격을 했었어. 그래서 심지어 점령까지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는 이 알래스카라는 땅을 나중에 영국이 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나다가 그때도 캐나다가 있었어. 영국의 식민지였어? 식민지였지. 뭐 속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캐나다가 아무튼 영국이 이 알래스카를 공격하면 방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 왜? 알래스카보다 가까운 캄차카 반도도 영국이 공격을 했을 때 방어를 해내지 못했거든. 물론 스스로 포기한 것도 있지만 1차 공격 때는 방어를 했지만 그때 너무 피해가 컸기 때문에 2차로 공격 들어왔을 때는 후퇴를 했었어, 러시아가. 그래서 영국군에게 점령당하기도 했었던 지역이야. 정말 슬픈 소리. 그래서 당시에 제정 러시아는 크림 전쟁 때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원주민한테 빌리려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여서 돈도 필요했고 돈도 필요했어. 그래 뭐 금이 돈이니까. 그리고 미국은 영국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뭐야? 미국 아니 견제가 뭐야? 견제라는 거는 뭔가 자기 실력을 다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아무튼 방어를 하는 거야. 좀 어렵게 만드는 거야, 상대방을. 그리고 러시아가 남북전쟁 때 좀 북쪽을 도와줬다 했잖아. 당시에 러시아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답도 하고 싶고, 미국 입장에서 이러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서 1867년에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가 미국에 팔게 돼. 미국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캐나다 땅을 거의 위아래 동서쪽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형태가 되게 된 거지. 그리고 당시 미국과 러시아가 그 친분이 더 있었다, 영국보다. 이런 상황인 걸 감안을 해서 당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물론 나중에 미국과 영국은 다시 친해지고 러시아, 소련은 다시 이렇게 적이 되지만 그때는 그랬어. 그렇게 1867년 10월 13일인가 공식적으로 알래스카가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720만 달러인가를 주고 사기로 했었거든. 지금 돈으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환율을 고려하면 한 2조 원 된다고 쳐. 2조 원 정도의 돈이었다고 해, 한국 돈으로. 근데 1867년에 팔았는데 돈을 바로 줬냐? 못 줬어. 그때 국민들이 반발이 있었고 하원에서 승인을 안 줘서, 하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1868년도가 돼서야 매출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고. 결국 땅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준 거야. 이것도 참 웃기지. 외상으로 사와버린 거지 거의. 근데 그렇게 일단 땅만 받아 놨는. 상으로 사버린 게 뭐야? 응? 상으로 사버린. 외상. 그냥 또 물건 먼저 받아버린 거야, 돈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일부 종교인 등만
빼놓고 러시아인들은 알래스카에서 철수를 하고, 근데 일단 받아놓기는 했는데 개발은 나중에 1930년대가 돼서야 조금씩 개발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 무슨 개발? 그 땅을 받았으면 거기서 지하 자원도 캐고 뭐 건물도 좀 짓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1930년이면 1930년대가 돼서야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후로 이 알래스카 땅에서 석탄, 철강, 금 이런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어, 발견이 됐고 무엇보다 석유가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어. 그래서 그 미국이 매우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게 된 거지. 그렇다면 러시아는 뭐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당시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와서 보면 생각해 보면 물론 아쉬운 선택이겠지. 근데 이미 지나버린 걸 어쩌겠어. 그때는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언제 영국에게 뺏길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막상 영국도 그렇게 쉽게 알래스카를 뺏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전쟁 상황이라는 거는 상대를 너무 얕잡아 봐도 안 되지만 상대를 너무 약하게 봐도 안 되지만 상대를 너무 강하고 적극적으로 봐도 오판이 되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국제 정치학에도 그런 이론이 있는데 상대방을 좀 더 무서워하고 상대방이 좀 더 강해 보이고 이런 거는 이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음. 만약에 소련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지 않고 냉전 시기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승자는 어디가 됐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소련이 이겼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변화는 대한민국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겠지.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고 알래스카는 미국으로 갔고 이후 냉전이 시작되고 1953년 50년부터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되고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할 때 이 알래스카는 소련을 견제하는 중요한 군사기지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이기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결국 요약을 해보자면 이 원주민들을 제외하고 알래스카를 처음 정복한 것은 러시아였지만 러시아는 스스로 그 지역을 포기하게 되고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고 그 알래스카 땅을 사게 된 후에 그 지역을 끝까지 잘 지켜내서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에 올라서게 됐다는 이야기야. 그래, 참 대단한 이야기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 잘 자.